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문득 까맣게 핀 곰팡이를 보며 한숨을 쉬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닥 모서리나 창틀, 심지어 천장 구석구석까지 번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부터 답답해지죠. 보기에만 불쾌한 게 아닙니다. 곰팡이는 우리 몸, 특히 호흡기와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독한 락스를 쓰자니 냄새와 자극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건강이 염려스럽고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안전한 재료로 곰팡이를 깔끔하게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검증된 비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락스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후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건강도 지키고 청소 효과도 뛰어난 그런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니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곰팡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곰팡이는 단순히 보기 싫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건강에 실질적인 위험을 가져다 주죠.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코와 기관지로 들어가게 되면 기관지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락스를 찾게 됩니다. 확실히 락스는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어요. 락스 자체가 가진 독성 때문입니다. 그 매운 냄새가 코와 목을 자극하고 심하면 머리까지 어지럽게 만들죠.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면 그 영향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더 답답한 건 이렇게 힘들게 락스로 청소를 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곰팡이가 고개를 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깨끗하게 닦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요. 다시 검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 또 락스를 꺼내들게 되는 악순환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청소하는 사람의 몸이 먼저 지쳐버리게 되죠. 실제로 저희 동네에 사시는 김영호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72세이신 이분은 오랫동안 욕실 청소를 락스로 해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청소할 때마다 두통이 심해지고 기침이 나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하고 넘기셨는데 청소 후에 유독 증상이 심해지는 걸 느끼시게 되었죠. 그분은 청소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청소가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막막하셨던 거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락스 증기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더래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락스 말고 다른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요. 몸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청소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 지금 곰팡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우선 락스 외에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청소 전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충분히 환기하는 것,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 방법을 찾아보던 중에 저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 집 주방 어딘가에 있는 두 가지 재료였습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아마 대부분이 가정에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요리할 때나 간단한 청소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재료가 정말 락스만큼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두 재료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각각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 섞였을 때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이었죠. 두 재료를 섞으면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품, 반응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반응이 곰팡이의 구조를 약하게 만들어 청소를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쉽게 말해서 곰팡이가 단단히 붙어있던 힘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엇보다 이 두 재료는 모두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 안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이런 방법을 찾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박정희님이라는 68세 되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손자, 손녀가 자주 놀러오는 집에 사세요. 그런데 화장실 곰팡이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이셨답니다. 락스로 청소하면 그 매운 냄새 때문에 어린 손주들이 기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분은 청소를 해야 하는 것과 아이들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사이에서 늘 고민이 많으셨어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청소 날짜를 아이들이 오지 않는 날로 맞추시기도 하고 청소 후에는 하루 종일 환기를 시켜두시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방법을 시도해 보신 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선 냄새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거든요. 식초 냄새가 약간 나기는 하지만 락스처럼 매운 냄새가 아니라 금세 사라지고 베이킹소다는 오히려 냄새를 중화시키는 역할도 해줘요. 더 놀라운 건 청소 효과였다고 하세요. 락스 못지않게 곰팡이가 깨끗하게 제거되는 걸 보시고는 정말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손주들이 와도 걱정 없이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집 화장실이 더 이상 매콤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깨끗함과 안전함이지 독한 세제를 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강력한 화학 세제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해답은 의외로 우리 눈앞에 있었던 거니까요.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1:1 비율로 섞어서 큰 그릇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거품이 충분히 일어난 다음에 사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돼요. 처음에는 반응이 활발해서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곰팡이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준비한 식초와 베이킹소다, 용액을 오래된 칫솔이나 작은 붓을 이용해서 곰팡이가 있는 부위에 발라주세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발라주고 나서 곧바로 문지르지 않고 5분 정도 그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 시간 동안 용액이 곰팡이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서 뿌리부터 약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마치 나무를 베기 전에 톱으로 홈을 내는 것처럼 곰팡이의 결합력을 미리 약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분이 지난 후에는 힘을 세게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가볍게 문질러 주기만 하면 곰팡이가 신기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문지르셨던 걸 생각하면 정말 허무할 정도로 쉽게 제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헹궈주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때 용액 잔여물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아요. 깨끗한 걸레나 휴지로 한 번 더 닦아주시면 더욱 완벽하고요.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최은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75세이신 이분은 창틀 곰팡이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창문 모서리와 고무 패킹 부분에 검은 점들이 계속 생기는데 락스로 닦아도 며칠 지나면 다시 나타나는 게 너무 속상하셨던 거죠. 그분은 무릎도 좋지 않으신 상황이라 웅크리고 앉아서 힘주어 문지르는 게 정말 힘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식초와 베이킹소다, 용액을 붓으로 발라두고 5분만 기다린 후 가볍게 닦아보니 그동안 그렇게 완고하게 버티던
곰팡이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창틀이 마치 새 것처럼 하얗게 변한 것이었다고 하세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원래 색깔이 나타난 거죠. 그동안 곰팡이 때문에 어둡게 보였던 창가가 환해지니까 방 전체 분위기까지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분이 기뻐하신 건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더 이상 힘들여 문지를 필요가 없으니까 몸의 부담도 훨씬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는 줄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금세 아실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테니까요. 청소라는 게 사실 이렇게 간단해도 충분하거든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지 무조건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식초 냄새가 처음에는 좀 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부담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넓은 붓을 사용하시면 구석구석 훨씬 더 편리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칫솔보다는 붓이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이에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천연 재료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번져 있거나 오래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락스를 써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마스크와 장갑은 반드시 착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절대로 락스를 분무기에 넣어서 뿌리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상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서 사용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락스가 미세한 입자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지면서 그대로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혹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뿌리는 순간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오는 경험 말이에요. 그게 바로 락스 입자가 호흡기를 자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신 붓이나 걸레에 묻혀서 직접 발라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절대로 뜨거운 물과 섞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락스는 열을 받으면 유독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세제와 절대 섞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서로 다른 성분이 만나면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실수 하나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고를 겪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성호님이라는 70세 되신 분인데요. 그분은 청소 효율을 높이려고 락스를 분무기에 넣어서 사용하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많은 양을 뿌리게 되었는데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냄새 때문이려니 하고 창문을 열었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래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결국 가족분들이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료진으로부터 락스 증기 흡입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 일 이후로 그분은 락스 사용법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해요. 반드시 붓으로만 바르고 사용할 때는 창문과 화장실 문을 모두 열어둔 채로 하시고 환풍기까지 함께 돌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신다고 하세요.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청소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락스는 분명 효과적인 세제이지만 그만큼 강력한 만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만약 정말 불가피하게 락스를 사용하셔야 한다면 사용 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켜둔 채로 최소 30분은 환기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소량만 꼭 필요한 부위에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이 쓴다고 해서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청소만큼 중요한 건 바로 예방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청소를 했다 하더라도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곰팡이는 습기와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는 환경을 특히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습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마트에서 일회용 제습제를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제습제를 화장실이나 곰팡이가 잘 생기는 구석에 놓아두시면 습기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사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환기입니다. 특히 샤워나 목욕 후에는 습도가 급격히 높아지잖아요. 이때 창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곰팡이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환풍기도 함께 돌려주시면 더욱 좋고요.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빨리 빼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겨울에 창문 열면 춥고 전기세도 나올 텐데라는 걱정 말이에요. 물론 이해할 만한 걱정이지만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건강 문제나 반복적인 청소 비용을 생각하면 환기는 정말 경제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예방법을 실천하고 계신 윤미숙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6세이신 이분은 예전에 곰팡이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창문을 잘 열지 않다 보니 화장실과 부엌 곰팡이가 심각한 수준까지 번져서 스트레스가 극심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습제를 놓고 샤워 후 환기를 생활화하신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이런 작은 변화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눈에 띄게 곰팡이가 줄어드는 걸 실감하게 되셨죠.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쾌적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찝찝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손자 손녀들도 놀러와서 할머니 집이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며 정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특히 강조하신 건 환기 습관이었어요. 처음에는 깜빡 잊을 때도 많았는데 화장실 문 근처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두셨다고 해요. 샤워 후 창문 열기라고 적어둔 메모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변기 뒤쪽이나 창틀, 냉장고 문 패킹 같은 곳은 곰팡이가 특히 잘 생기는 부위예요. 이런 곳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해봐도 큰 차이가 있어요. 곰팡이는 작을 때 발견해서 바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혹시 매주 확인하는 게 번거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확인 자체는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화장실 청소할 때 구석구석 한 번씩 둘러보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해 주는 거죠. 샤워 후 창문을 열어두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작을 때 바로 제거하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곰팡이 걱정은 대부분 해결될 거예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곰팡이는 단순한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들입니다. 독한 락스 대신 식초와 베이킹소다로 그리고 간단한 예방 습관으로 우리 집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큰 안도와 희망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당장 시도해 보고 싶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분명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실 테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이 더 튼튼하고 깨끗해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